자, 두 번째 내용으로 수열이라는 단어를 자, 수원의 마지막 파트 수열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 4, 6, 8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의 나열을 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각 수를 그 수열에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래서 항을 첫 번째 항부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순으로 적어주면 된다. 얘를 이제부터는 되게 기호로 많이 나타내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항에 번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A라는 수열의 밑에 1, 2, 3을 적어줄 거야. 이거를 n번째 항 AN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AN, n번째 항에 어떤 항이 나타나겠다 라고 나타내줄 거야. 식을.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수열 AN은 3n 빼기 1에 n번째 항은 3n 마이너스 2가 나타날 거다. 첫째 항부터 4항까지 나타내는 A1부터 A4까지 나타내보면 A1은 n에 1을 넣을 거니까 1이다. 1을 넣으면 4, 7, 10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야. 2번도 A1부터 자, 이걸 나타내면 n에 1을 대입한 결과 2를 대입한 결과 6, 12, 2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마지막 3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A1부터 A4까지 나타내면 1부터 넣으면 4, 8, 16, 32가 되겠죠. 다음 계획측 2번으로 가면요. 일반항 A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요. 이걸 가지고 24가 몇 번째 항이니 물어봐요. 다시 생각하면 3의 n 빼기 3이 24가 되는 n을 찾으라는 거야. 수열의 결과가 24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3의 n제곱이 27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3이 된다. 제 3항이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열과 공통점이 있어요. 이 수열 AN 2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n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지금 보면 위에 있는 개념 체크 1번을 보면요. AN이 3n-1에 자, 이거랑 fx는 3x-2다랑 다른 의미일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인데 차이점 하나를 얘기한다면 얘는 정의역이요. 자연수가 되는 것 뿐이에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n에 대한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겁니다. 수열을. 자, 그러면 대표 유형 86을 들어가서 일반항을 추측해보자 라고 해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요. A1부터 적어보자. 1번. A1은 3이다. A2는 5다. A3은 7이다. 이런 규칙성이 있대. 규칙을 봤더니 이씨 커지네. 또 다른 규칙을 봤더니 A1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A2 5는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다. A3는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 밑과 이 숫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 수의 관계를. 따라서 얘는 2n 플러스 1이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자, A1이 마이너스 2다. A2가 4다. A3가 마이너스 8이다. A4가 16이다. 근데 얘네 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반복이 되는 꼴이에요. 무슨 말일까 보면은 밑과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3번이 문제예요. 자, 3번 999 나와 있어요. a1이 9다. a2가 99다. a3가 999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자세히 봤더니 a1은 9가 1개, a2는 9가 2개, a3는 9가 3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식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식으로 이 상태에서. 조금의 다른 점을 적어봅시다. 다르게 9라는 건 10 빼기 1이죠. 99라는 건 100 마이너스 1이야. 다시 적으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A3은 999는 1000 마이너스 1이야.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다시 생각하면 뭐야? AN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열을 추측을 할 건데 지금이야 당연히 어려워요. 처음 배우니까. 근데 우리가 개념 수업을 다 마치고 문제풀이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쉬운 개념으로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을 받아들여 줍시다. 자, 수열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수열이 있어요. 네임드 수열, 이름이 있는 수열이라고 두 개를 부를 건데 첫 번째로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부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등이 뭐야? 같다야. 같다.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항의 차가 계속해서 같겠죠. 일정한 수를 더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일정하게 더하는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 자, 그때 우리가 그럼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면 일반적으로 공차를 우리는 D라고 하는 거야. D. 자, 그리고 등차수열 AN에서 n번째 항, 제 n항의 공차 D를 더하면 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라고 적혀있어. 식으로 적어보자. A의 n 플러스 1이겠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의 공차를 더해라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또는 AN을 2항해버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 두 개 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될 것이다. 이 개념은 이게 등차 수열이다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하는 게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미리 잘 봐주세요. 공차 D고 얘네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뭐라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할 거라고. 자, 3항에서 0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네요. 그럼 끝이야.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순서로 가면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네모, 6분의 1, 3분의 1, 네모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네. 자, 6분의 1이 3분의 1이 되려면 더하기 6분의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더하기 6분의 1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0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등차 수열도 결국엔 우리가 수열에서는 항상 일반항을 조심해야 된다. 일반항. 자, 그럼 그 일반항을 나타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등차 수열 A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증명해보자. 자, A1을 A라고 줄 거야. 그럼 A2는 A 더하기 D가 되겠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 D를 더해요. A3는 A2 더하기 D가 되고요. A2가 A 플러스 D네요. A 더하기 2D가 되겠네요. A4는요? A3 더하기 D네. 그럼 A 더하기 D에다가 2D에다가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3D가 되겠네. 그럼 요렇게 AN을 구해보자. 일반항은 밑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기 보면 1, 2, 3이야. 이걸 가지고 하자. 그럼 AN은 뭐야? A 더하기 공차가 밑보다 하나 작아 n-1 D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적어도 나와 수업하는 동안에는 일반항을 절대 이렇게 잡지 않을 거야.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 얘를 다시 적으면 AN은 A 더하기 n-1D다. 전개하면요, A 더하기 dn-d니까 dn 플러스 a-d가 될 거다. n을 대입했을 때 dn 더하기 a 빼기 d야.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수열이 뭐라고요? 수열은 n에 대한 함수라고. 그럼 얘는 an이 n에 대한 함수래. 그럼 이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 식을 보면 우리가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차식. 자,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울기가 공차야. D겠죠. 공차인 1차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필기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외워줘야 돼요. 이 친구를. 자, 그럼 이 개념으로 아래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정말 쉽게 풀 거야. 다시 여기 빈 공간에 적어보면 등차 수열 일반은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이다. 그럼 개념 체크 1번 보면요,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4래요. 공차가 4네. 왜 얘는 어떻게 4n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이게 1차 함수니까. 첫째 항이 10이래. A1이 10이래. 1을 대입해서 10을 만들래. 그럼 뭐야? 4인 더하기 6이면 되는 거야. A1이 10이니까. 자, 2번. A에는 마찬가지야. 공차가 몇이야? 3이 될 거야. 그러면 3n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다시 첫째 항 A1이요. 1이에요. 1을 넣으면 1이 되래요. 마이너스 2야. 자, 3번. 공차가 마이너스 5네요. 왜 얘는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다시 뭐야? 첫째 항이 20이야. A1이 20이야. 1 넣어서 20 만들래. 플러스 25가 되면 되겠죠. 자, 4번은 우리가 첫째 항이 2다. 셋째 항이 마이너스 4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AN은요, 우리가 아까 A 더하기 n-1D라는 걸 알아요. 다음 AM이라는 걸 적어보면 A 더하기 n-1 D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AM-AN은 우리가 입력해보자. A 플러스 n-1D 마이너스 A 더하기 n-1D라고 적을 수 있고, 계산을 하면요, n-n D가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으로 뭘 생각할 거냐면요, 등차 수열에서 항의 차는요, 공차 곱하기 항의 번호의 차이. 다시 말하면 뭐야?
AN은 M-N D가 될 거라고. 자, 그럼 이 개념으로 4번 들어가자. 첫째 항이 2고 셋째 항이 마이너스 4래. A1이 2고 A3이 마이너스 4래. 그러면 A3 빼기 A1은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죠? 얘가 누구야? 항의 번호 차. 이 공차개수 D라고.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알 수 있네. 그럼 다시 AN은 마이너스 3, N으로 시작하면 되죠? 첫째 항이 2가 나오래요. 플러스 5다 해버리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개념이 될 거예요. 항의 등차 수열에서 항의 차는 공차의 개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면 개념 체크 2번도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아주 쉽게 들어갈 거야. 첫째 항이 아니라 이번에는 셋째 항과 다섯째 항을 줬어요. A3이 1이다. A5가 9다. 따라서 A5-A3이라는 건 공차가 2개라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이 D가 8이니까 D는 4가 되고요. AN은 뭐야? 4N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A3이 1이래. 3을 넣어서 1을 만들래.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시작을 해봅시다. 아주 쉽게 푼 거야, 정말. 1번부터. 공차가 2분의 3이에요. 제 6항이 8이에요. AN은요? 공차가 2분의 3, 2분의 3엔 6을 넣어서 8을 만들래. 6을 넣으면 9잖아. 빼기 1이라고. 따라서 우리 A1 물어보네. A1은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다음 2번. 자,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몇이야? 5가 될 거야. 그러면 AN은 5N 지금 뭐야? 첫째 항 마이너스 9래. 1을 넣어서 마이너스 9만 되네. 빼기 14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런데 61이 몇 번째 항이니? 얘가 61이 되는 N은 몇이냐 물어보네. 5N이 75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15가 된다. 그러면 제 15항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 그럼 3번 마찬가지예요. 공차가요 4네요. A는 4N. 첫째 항이 3이야. 마이너스 1. 자, 이랬는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게 몇이냐? 얘가 100보다 커지래.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4n이 101보다 크니까 n은 4분의 101보다 크래요. 따라서 제 26항부터 우리가 커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대표 유형 88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A6이 40이다, A10이 28이다 라는 식을 줬으니 우리는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자, A10에서 A6을 빼면요 공차가 4개가 나온다는 걸 알겠죠. 4D. 얘가 28-4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AN을 바로 우리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AN은 마이너스 3N. 자, 봤더니 A6이 58이래요. 6을 대입해서 40이 되래요. 6을 대입해서 40 플러스 58이 된다. 그럼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자, AN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58인데요. 얘가 뭐래? 마이너스 50이 돼. 얘가 마이너스 50이 되는 n을 구하래. 자, 그럼 해결해보자.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08이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36이 된다. 제 36항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자, 3번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인데 얘가 음수가 되래. 0보다 작으래. 그럼 해결을 해보자.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8명이란이다. 따라서 얘는 3분의 58이 되고요. 얘는 약 몇이야? 19점 몇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제 20항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문제를 한번, 새로운 유형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두수 2와 20 사이에 5개의 수 x1부터 x5까지 넣었더니 그러면 2와 20 그리고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 됐대요. 그럼 이게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2를 A1이라 설정을 해버리자. 그러면 x1부터 A2가 되겠죠. 그래서 20은 뭐가 돼요? A7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A1과 A7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 AN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열을 찾아보면 자, A7-A1은 6D라는 걸 알죠? 자, 7, 20에서 2를 뺄 거니까 18이야. 따라서 AN은요 3이 된다. 다시 미안해요. 다시 D가 3이 된다. 따라서 AN은 3N으로 시작하고요. A1이 2래. 빼기 1이다. 따라서 X4를 구하래. 여기서 정말 많이 실수해요. 여기에 4를 대입하면 될까? AN이 3N 빼기 1이야. X4를 구하래. 4를 대입하면 안 돼요. X4가 여기잖아. 자, 얘는 뭐야? A5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X4는 A5라는 걸 알고 5를 대입해서 14. 요렇게 정답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라는 개념 대표형 90 유형을 풀어봅시다.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이다. 곱이 105이다 라고 적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세수가 연속하는 세수니까 어떤 수인데 맨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문자를 이렇게 설정할 게 아니라 가운데 항을 A라고 둘 거예요. 가운데 항. 그러면 A의 다음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고 A의 이전 항은 A-D가 되겠죠. 하나 전이니까. 이걸 가지고 합과 곱을 나타내보자. 첫 번째 합은요. A-D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3A가 되고 15가 된다. 어이구 A가 5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 요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곱을 해봅시다. 자, 곱은요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D야. 근데 A가 지금 5인 걸 알죠. 그럼 얘는 5에다가 O-D 5 플러스 D가 될 텐데요. 얘가 105래. 자, 5를 약분하고요. 자, 좌변을 봤더니 합차네. 25 마이너스 D제곱이 21이다. 따라서 D제곱이 4이므로 D는 풀만 2가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게 있어. 두 개가 나왔네요, 공차가. 누굴까를 고민을 해야 돼. 자, 근데 두 개를 한번 다 적어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D가 2일 때와 D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적어보면요. D가 2면 3, 5, 7이 되고요. D가 마이너스 2면 7, 5, 3이 돼요. 나는 뭐야? 세수를 구할 거야.
얘네 둘 다 세수가 결국 같죠. 그러니까 이 유형을 풀 때 공차는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수의 순서를 정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답이 3, 5, 7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새로운 개념인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서 중자가 뭘까요? 자, 이 중항이라는 건 가운데를 의미하는 항이야. 가운데. 자, 왜 가운데인지를 보면은요. 자, 연속하는 세수가 있는데 세수 A, B, C가 있는데 이 A, B, C가 등차 수열에 있는데 그 말은 A, B, C의 가운데가 B죠. B는 A, C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는 A 더하기 A와 C의 등차 중항이다 라는 말은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라고 적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와 B와 C가 있어요. 자, 얘가 A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B라는 건 A 플러스 D라고 적을 수 있고요. C라는 건 A 플러스 2D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주어진 관계식을 나타내보자. 자, B는 2분의 A 플러스 C래. 자, 우리가 방금 나타낸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A 플러스 D는 2분의 A와 C, A 플러스 2D가 됩니다. 얘가 지금 2A 플러스 2D고요. 약분하면 A 플러스 D가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등차 수열은 지금과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항상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추가로 여러분이 필기를 해놓을 겁니다. 필기. 자, 등차 수열의 신기한 특징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자, 내가 A1부터 A1부터 A7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A1부터 A7. 자, A1은 A라고 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한대 좀 더 띄울게요. A5는요 A 플러스 4D, A6은 A 플러스 5D, A7은 A 플러스 6D에 대해서 뭘 볼 거냐면요. 첫 번째, 항의 간격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항의 개수라는 걸 얘기를 할 거야. 자, 항의 간격이라는 게 뭐냐면, 요 지금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내가 한 칸을 띄고 수열을 적어볼 거야. A1과 A3, 5, 7. 얘네는 어때요? 플러스 2D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뭐야? 등차 수열이 돼. 자, 두 번째, 항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A1과 A2를 묶을 거예요. A3와 A4, A5와 A6 이렇게 묶어봅시다. 요렇게 묶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자. A1 더하기 A2는요 2A 더하기 D가 돼요. A3 더하기 A4는요 2A 더하기 5D가 되겠죠. 더했으니까. A5, A6는 2A 더하기 9D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봤더니 뭐야? 플러스 4D가 되고요. 플러스 4D가 돼요. 무슨 말이야? 항의 개수를 맞췄어. 두 개씩 묶어서 더해버렸네. 그래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세 번째, 항의 간격 맞추면 등차 수열인 거 알았어. 항의 개수 맞춰도 등차 수열인 거 알았어. 둘 다 맞추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냐면 A1과 A2를 묶고 A4와 A5를 묶고 자 A8까지 적어볼게요. A 플러스 7D A7과 A8을 묶어볼까요? 항의 간격은 한 칸씩 띄었고요. 항의 개수도 두 개씩 맞췄어요. A1 더하기 A2 A4 더하기 A5 A7 A8 자 했더니 A 플러스 2D 그 다음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7D 그 다음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10 3D가 된다는 걸 알죠? 다시 7D가 아니라 잠깐만요. A 플러스 다시 2A 플러스 D 잘못 적었네. 2A 플러스 둘이 더할 거니까 7D 둘이 더할 거니까 2A 플러스 13D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공차가 6D로 일치한다는 걸 알았네요. 자 무슨 말이야? 얘도 역시나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 말은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 하나면요. 항의 간격, 항의 개수가 같게 묶어 더한 수열도 역시나 등차 수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이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방금 적은 등차 중앙 개념을 또 들여놓을 거야. 첫 번째 힌트로 가볼게요. 등차 항의 간격을 맞춘 이 수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1과 A5가 있어. 이 둘의 중앙이 A3이잖아. 이 관계도 성립을 할 거라고.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 A3는 2분의 A1 더하기 A5가 성립을 할 거라고. 왜냐면 항의 간격을 맞췄을 때도 등차 수열이라 했잖아. 그럼 이 개념으로 우리가 뭘 다시 기억을 할 거냐면 두 번째 AN 더하기 AM은요 2의 A의 2분의 N 플러스 M이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할 거야. 이게 이 개념이 다시 가면 우리가 이거를 이 B는 A 플러스 C가 될 거야. 두 항의 합은 중항의 두 배와 같잖아. 마찬가지야. 두 항의 합은 중항의 이게 중항이죠. 중항의 두 배와 같을 거야. 1과 5의 중항이 3이다. 합의 절반이 중항이잖아.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개념 역시 우리가 암기를 해줄 거야.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꼭 영상 잘 듣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 받아들여줘야 할 겁니다. 자, 등차 중앙이라는 방금 아까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뒤에 우리 방금 이제 곧 바로 수열의 합을 할 텐데 그 합에서 되게 굉장히 중앙을 이용해서 간단히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자, 보면요. 이제는 등차 중앙 개념으로 가보자.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이 있는데 중앙 이용하자. 가운데 수는요. 가운데 수의 두 배는요. 맨 앞, 맨 뒤합과 같다고. 양 끝 항의 합은 중앙의 두 배와 같다고.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2a 제곱 빼기 6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이 0이 될 거다.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네요. 2a 빼기 7 a 플러스 따라서 a가 2분의 7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합은 2분의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해볼 거야.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중앙을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자 보면 A1, A2,
A3, A4, A5 다섯 개로 우리가 증명을 해버릴 거야. 자,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자. 자, A3을 기준으로 A1과 A5는 A3이 중앙이겠죠. 이 둘의 합은 2A3가 될 거야. 우리가 아까 양끝항의 합은 중앙의 두 배라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 둘의 합도 뭐야? 중앙이 A3이니까 2A3이 돼요. 자, 그럼 얘네를 더하라는 건 A3이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총 5A3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요, 평균과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평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뭘까? 중항이 될 거야. 중항. 옆에 공식이 열심히 나와 있지만 우린 이 공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이 공식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등차수열의 합을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우리가 나타낼 줄 알아야 돼. 이해되나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개념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등차수열의 합을 앞으로 등차수열이 아니더라도 수열의 합은요, 대문자 Sn으로 나타낼 거야. 수열의 합. 자,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하라 했더니 1번부터 보면은, 자, 수열의 합은 2분의 n에 a 더하기 l이 된대요. a가 첫째 항, l이 n번째 항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면 얘를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n, 5개죠. 5개. 첫째 항 A1, 다섯 번째 항 A5가 되겠죠. 근데 여기 다시 보면 이게 뭐야? A1과 A5를 더해서 2로 나누래. 양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래.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중항이네. 결국 이건 5A3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으로 기억을 할 게 아니라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다.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이 공식을 외우면 여러분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에 집착을 해버려요. 근데 수열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등차 수열은 중항을 기억하면 모든 걸 풀 수 있다고. 굳이 A1과 A5를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A2와 A4를 알아도 중항을 구할 수 있잖아.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좀 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적용을 시켜봅시다. 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다. 자, 그러면 해볼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아까 항이 5개일 때 이렇게 되면 중항이 바로 나와요. A3 5개. 중항은 그냥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런데 항의 개수가 6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중항이 1, 5의 가운데가 3이다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 상태면 중항을 구하는 게 힘들어져. 왜냐면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꼼수를 쓸 거야. 항의 개수가 짝수게. 자, 그러면 점5를 이용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1과 6의 중항을 똑같은 과정으로 구할 거야. 1과 6의 절반, 더해서 절반은 3.5죠. 2와 5도 더해서 중항은 3.5고
3과 4도 중앙, 더해서 중앙은 3.5야. 요 안에 없지만 A 3.5를 그냥 만들어 버릴 거야. 수열의 어떤 특정 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만들어 버릴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네 합은요? 항의 개수 6개, A 3.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1번. A1이 7이고요. A8이 마이너스 14예요. 그렇게 됐을 때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S8을 구하래. 자, S8이면 1항부터 8항까지 쭉 적었을 때 중항이 누굴까 고민을 해보자. 중항은 첫째 항과 8번째 항의 가운데니까 A 4.5가 되겠죠. 더기 항의 개수 8개다라고 적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뭐야? 그냥 얘네 둘의 평균이야. 2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14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8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AN은요 공차가 3이니까 3은 첫째 항이 2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때 첫째 항부터 9항까지래. S9를 구하래. 자, 위에는 항의 개수가 8개니까 점오를 이용했어. 이번엔 9네. 항의 개수가 9개네. 중항은 A5야. 항의 개수 9개라고 그냥 이렇게 풀죠. A5는요 AN을 아니까 14. 이 9다. 바로 하면 126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2번도 똑같이 해결을 해보자. 자, 2번은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 얘네의 항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주면 돼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자, 1번 항부터 잡을게요. 공차가 3이네요. 그럼 지금 AN 3n에 첫째 항 사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31이라는 요 숫자는 A10인 걸 알죠? 자, 그러면 내가 할 건 A1부터 A2, A10까지 구하는 S10을 구하래. 자, 그럼 S10은 평균 4와 31을 안다는 건 평균 바로 구할 수 있죠. 2분의 35가 될 거고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걸 찾은 거잖아. 그래서 175가 될 거고. 자, 2번 마찬가지야.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n 첫째 항 20 나와야 돼. 플러스 25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마이너스 50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이니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n에 15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a의 15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은 2번의 수열은 a1부터요 a15까지 더하는 거고요. 그럼 평균 바로 구해보십시다. 첫째 항 마지막 항을 안다는 건 평균을 구할 수 있다고. 자, 평균이 몇이야? 마이너스 15야. 곱하기 항의 개수 15개야. 그래서 마이너스 225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될 것이다. 기억을 해줍시다. 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버리면 돼요. 못 구하면 일반항에 들여놔도 돼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평균은 중항이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 에 대한 문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 38,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168인 등차 수열의 2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1번에 다시 힌트를 정리해보면 A1은 38이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6이 168이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우리는 이 S6을 이용하면 항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S6이라는 건 자, 평균이 몇일까? 1과 6의 평균이니까 A
3.5가 되겠죠. 한 가운데니까. 곱하기 항의 개수 6개 했더니 168이다. 그럼 6을 약분해버리면 A 3.5는요 28이 되겠네요. 자, 그럼 끝이야.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지만 등차 수열은 항 두 개를 알면 일반항을 잡을 수 있어요. 자, A 3.5 마이너스 A 1이라는 건 2.5D가 되겠죠. 이 빼면 공차가 2.5개다. 28과 38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4고 A에는 마이너스 4n에 첫째 항이 38이 나오려면 플러스 42가 될 거다. 자, 그때 내가 구할 게 뭐예요? 20항까지 합의래. S20을 구하래. 똑같아. 평균 A 10.5가 되겠죠. 곱하기 항의 개수 20개 하래. 자, 근데 A 10.5 대입하면 뭐야? 0이 되죠. 답은 0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2번은 자, 별 붙이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개념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은 80이다.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85이다인데 이거를 방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보다 좀 더 나은 풀이를 알려줄 거야. 1항부터 5항이면 얘가 80인 걸 준 거고 10항까지 합은 85래요. 자, 근데 다시 생각하자. 첫째 항부터 10항은 첫째 항부터 5항이랑 A6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85가 되겠죠. 그러면 6항부터 10항까지 합은 5가 되겠네. 자,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의 특징 필기한 거 있죠? 항의 개수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한 게 있어. 자, 이 문제를 보면요. 1항부터 5항 5개 항을 묶어서 더했고 마찬가지 5개 항을 묶어서 더했어요. 그럼 그래도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우린 얘네를 알면 마이너스 75를 했다는 걸 알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이 5개 묶음 수열의 다음 항은 A11부터 A15가 이 수열의 다음 항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75를 하면 되고요. 그럼 몇이 돼요? 마이너스 70이 돼버린다는 걸 아네. 따라서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S15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래. 그럼 다 더하면 15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성질 따로 필기한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수열의 합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봅시다. 두 번째 유형. 자, 득표형 94의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요.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라고 적혀 있는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자, 1번부터. 자, 이걸 가지고 1번 항을 잡아봅시다. A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인 더하기 첫째 항이 30이래. 34가 나와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으래. 얘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래. 자, 해보자. 마이너스 4에는 마이너스 34이기 때문에 n은 4분의 34초가이다. 2분의 17초가이다. 그러면 몇 항부터야? 제 9항부터 되겠네. 자, 그럼 2번. 자, 2번 한번 말을 해석해 봅시다.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2번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뭘 기억할 거냐면 AN이 마이너스 4인 더하기 34야. 그러면 점점 항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죠. 자, 또는 또 다른 문제 아래 여러분 유제에 있겠지만 증가하는 등차 수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감소하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증가하는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야. 얘는 지금 30이니까 양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소하죠. 자,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AN이 음수가 되기 전까지 합을 가면 그게 합의 최대가 될 거야. 감 잡았네. AN이 음수가 되는 순간 수열의 합은 점점 감소할 거야. 더하는 값이 음수니까. 자, 마찬가지야. 증가하는 등차 수열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AN이 양수되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는 음수부터 시작되겠죠. A1이 음수가 되겠죠. 얘는 요 경우는 A1이 양수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음수에서 시작해서 계속 더할 거야.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AN이 양수가 돼버리면 점점 값이 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되기 전까지다. 그럼 2번은 1번에서 구항부터 음수래요. 그럼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할 건 S8이 되겠죠. 구항은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S8은 중항 A4.5 곱하기 항의 개수로 들어가자. 자, A4.5는 여기 4.5를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4가 되겠네요. 곱하기 8이다. 얘가 16이니까 128이 된다. 자, 세 번째는 달라요. 이번에는 합이 음수가 되래요. 자, 합이 음수가 되라고 했으니 이거는 SN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SN은 아까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야. 평균은 지금 첫째 항 30인 거 알고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33인 거 알죠? 여기에 곱하기 항의 개수 n을 할 거라.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n 플러스 64 곱하기 n이 되고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32에 n을 곱하자. 얘가 음수가 돼요. 다시 말하면 뭐야? n 빼기 16에 n을 곱한 게 음수가 돼요. 따라서 n은 0보다 작든 n은 16보다 크면 그때부터 음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야? 제 17항의 합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요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모든 수열. 모든 수열에 적용시킬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SN이라는 건 뭐야? A1부터 AN까지 합이야. 그럼 난 여기서 첫 번째로 S1은 뭐라고 적어야 돼? S1은 A1과 같은 게 당연한 사실이야. 당연한. 그럼 두 번째 내가 SN을 다시 적을게요. 얘는 A1부터요 A2 AN-1 더하기 AN이 된다면 SN-1은요 A1부터 AN-1까지 더한 합이 되겠죠. 그럼 얘네를 내가 빼게 되면 SN-SN-1은 뭐가 돼요? AN이 돼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자, 다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될 것이다.
n까지 합에서 n-1까지 합을 빼면 an이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s1과 a1은 같다야. 이걸 왜 따로 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1이면 요 식은요 s1 빼기 s0이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an을 구하고 싶어. sn 빼기 sn-1이라는 걸 알아. 근데 n이라는 건 뭐야? 절대 1이면 안 돼. n은 2 이상이야. 그리고 그럼 n을 이용해서 a2부터 나는 거잖아. 그럼 a1은 어떻게 구할까 궁금하네. a1은 s1과 같다고. 이게 수열의 일반항으로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구한 A1과 여기서 구한 S1이 같아요. 그러면 뒤에 거 생략해도 돼요. 그때는 생략해도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아, 내가 문제를 안 냈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SN이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SN을 구할 거야. 두 개를 해볼게요. SN이요. n제곱 마이너스 4n이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AN은요. 어떻게?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빼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n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빼기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 플러스 1이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n제곱에 마이너스 6n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6n이 되겠고요. 상수항이 6이 있죠. 그럼 6과 마이너스 6이 될 거다. 따라서 2n-5가 된다고요. 어떻게? 지금 an은 sn-sn-1이기 때문에 2n 빼기 5야. 근데 n은 2 이상이고요. a1은 s1과 같다고요. s1은 몇이야?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둘이 어때? 자, 여기서 a1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서 a1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둘이 같지 않죠? 그럼 여기에 답은 an은 2n 마이너스 5다. n은 2 이상. a1은 마이너스 2다. 지금과 같이 적어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이 식으로 해보면 an은 똑같이 sn-sn-1 n제곱 마이너스 4n에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1이 될 것이다. 얘는 n제곱 마이너스 4n에 빼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4n 플러스 4니까 n제곱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2n 마이너스 5가 돼요. 똑같이 적어보자. an은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n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다시 일단 해봅시다. 자, 이게 되면 지금 n이 2 이상이 들어가는 거 미안해요. 자, a1은 s1과 같아요. 1을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여기에 a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돼. 둘이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an은 2n 마이너스 5다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거 뒤에 생략이라고. 여기 있다. 여기는 다르니까 적어야 되고
여긴 같으니까 이게 끝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내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구했으면 항상 A1은 S1이다 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칠판 잠깐 정리하고 등차 수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개념 하나 들여놓읍시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적어봅시다. 자, 우리 기본 개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항을 이용할 거야. 자, SN은 2분의 n의 A1 더하기 마지막 항 n-1d가 된다는 걸 알죠.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이걸 기억할 게 아니야. 결과를 기억할 거야. 결과. 그럼 얘는 2분의 n에 정리를 하면 2a 분배하면 dn-d가 되고요. 얘는 2분의 d의 n제곱 2분의 2a-d n이 돼요. 자,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일차 함수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은 기억할 게 뭐냐면요.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돼요. 근데 뭐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건 수열의 합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건 얘. 자, 뭐냐면 수열의 합에서 요 관계라는 걸 알았으면 2차항 개수 곱하기 2를 하면 공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비교했던 거 SN을요 n제곱 마이너스 4n이라 했을 때 우리가 AN은 2n-5다 라는 걸 찾았죠. 이 과정 안 가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면 개수가 1이야. 1의 2배가 d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AN은 이 n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S1과 A1이 같다는 걸 알아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인 걸 알잖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뭐야? 바로 빼기고요. 요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건, 암기해야 될 건 요 친구가 될 거다. 얘도 마찬가지 암기해 줍시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사실 아주 쉽게 가죠. 자, 대표형 95를 보면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SN은 AN제곱 마이너스 4n이 된대. 자, 그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30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S5가 30이래. 자, 지금 SN을 하네. S5 구하자. 5를 넣으면 25A 마이너스 4를 여기도 4를 넣으면 20이 될 거고 얘가 30이래요. 25A가 50이기 때문에 A는 2가 된다. 따라서 SN은 2n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봤더니 뭐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럼 뭐라고요? AN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개수 곱하기 2가
공차라고 4n. 다음 뭐라고? S1은 A1이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뭐야? 1을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다. 지금처럼 일반항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한 등차 수열의 개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